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피곤한, 집착이 과도한 남편, 아내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착이 과도한 남편과 살고 계신가요? 저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근데 이 집착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 나 너무 좋아하나 봐. 피곤해. 나 그렇게 매력적이야? 이렇게 혼자 취해 있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집착을 해오는 배우자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널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 사람 너 없으면 못 사나 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은근히 그런 것 같아 라고 느끼시거나 내가 너무 괜찮아서 이래, 이런 행복감에 젖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행복감을 넘어서서 괴로운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집착이 과도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기 불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를 지녔거나 편집증을 성격장애를 가졌을 확률이 높고요. 또는 자신 스스로가 바람기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바람에 대해서 허용적이다 보니까 내 배우자도 그럴 거라는 의심에 의심이 더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아주 극한 경우는 편집증, 그러니까 망상장애, 의처증, 의부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의 바람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집착이 과도하신 분들은 내가 밖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도 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은 밖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이성을 만나는 대신 내 배우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눈 밖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 견디는 케이스도 꽤 높은 확률로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상하지 못한 답이셨을 것 같아요. 날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이 높은 겁니다. 성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좋아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집착이 너무 과도한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집착해주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요, 이렇게 집착을 해올 때 아내분이 똑같이 집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멈춰요. 괴롭거든요. 남성분들은 그걸 더 못 견뎌해요. 여자분들은 막 집착을 해서 남자분들이 막 집착을 같이 해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기뻐합니다. 역시 내가 잘한 거였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 시작했어.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요. 남성분들은 막 집착을 할 때 아내분들의 여자친구가 똑같이 집착을 해주잖아요. 금방 그만둬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의심받고 있다고 느낄 때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착을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은 딴짓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믿고 계시면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더 딴짓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만 이렇게 통제받고 지배받고 난 엉뚱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배우자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끼가 있다는 걸 알고 내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거는 편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배우자한테는 좀 시시각각 보고를 해줘야 편집증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그러실 건 아니고요. 전혀 그럴 계기가 없는데 이상하게 집착하는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의 경우보다 남편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분들은 의존적 성격장애를 가지시거나 성향을 가지신 분이 많아서 혼자 있는 걸 못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셔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욕구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비율로 내가 밖에서 이성적인 관계에 허용적이다 보니 다른 여성들이 쉽게 넘어오는 걸 보다 보니 내 아내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더 높다는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착의 시작은 의심이 아니고 불안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도 이런 집착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는 확신이 적으신 분들,
밖에서 내가 다른 이성관계에 허용적인 분들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나에 대한 어떤 그 이상적인 자아가 되게 부족하신 분들이 이 불안을 통해서 그것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우선은 내가 가졌던 어릴 적에 날 떠난 부모님 또는 날 떠났었던 적이 있는 부모님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언제든 난 떠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집착이 시작되는 경우가 사실은 의심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의심하고 집착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걸 바로 망상장애, 편집증,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생각이 현실과 일치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게 분명한데 분명히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만나는 경향이 전혀 없고 연락을 할 길이 없는 관계에 있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가 있는 상간녀가 있다 아니면 여자가 있거나 남자가 있다 뭐 남편의 여자친구 아내의 남자친구 남사친이 미국에 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바람핀다고 상상하게 되고요. 허황되게 망상을 갖는 거예요. 미국도 뭐 이틀이면 왔다 갔다 해서 가서 뭐 30분 만에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망상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확신에 차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망상장애고요. 그런 망상장애랑 그런 의심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터무니없는 설정을 합니다. 망상장애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미국으로 이틀 만에 가서 바람 피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무리하는 사람들은 몇백만 중에 한 명일 텐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잠든 사이에 집에 여자가 들어온다거나 남자가 들어온다거나 터무니없는 정도의 의심을 하는 수준은 사실은 망상장애에 속하고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과 터무니없는 의심이 있는 것에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사랑과 집착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착은 내가 행복한 거에 집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는 사랑이 아닌데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랑 함께 있는 게 좀 힘겨울 때도 있어서 혼자 있고 싶은 시간도 허용해 줄 수 있는 힘 이게 사랑이고요. 절대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사랑하면 같이 있어요. 이건 내 욕심이잖아요. 이것은 집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위하느냐 내 욕구가 먼저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이 과도한 분들이 날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도 있고 집착이 과도한 아내를 보면은 날 너무 사랑하지만 힘들어 남자분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은 집착을 받으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은 지나칠 정도의 집착이 병적인 게 아니라면 본인이 바깥에서 이성관계에 허용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한테 집착한다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그렇게 지나치게 근거 없는 집착을 하고 의심들을 너무 많이 받고 계시다면 똑같이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아마 그 집착도 조금 멈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면 저희 7월부터 시작하는 라이브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